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태풍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매주 많은 시청자분들이 태풍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 이번 주에 이 날씨학 개론에서 저희가 이 한마디로 올해 왔던 이 태풍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봤었죠. 네. 예. 올해는 정말 이례적으로 긴 장마에 연인 태풍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태풍들의 또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발생한 8호 태풍 바비부터 마이삭 그리고 하이선까지 모두 이 30도가 넘는 고수온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 태풍은 서태평양의 그 해수면 온도가 27도 이상일 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30도가 넘는 고수온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낮은 약한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고수역이 생기게 되고 이런 네. 곳에서 이 태풍들이 발생을 한 거죠. 예보에 따르면 10월 초쯤에 또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올 것인지 아닌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0월 초에도 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는 태풍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통의 추세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네. 우리나라의 남부 쪽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혹시나 예보가 좀 빗나갈 수도 있지만 네. 그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수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태풍의 특징이 변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번 주에 이 기후 변화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이 올여름 북반구의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예.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북반구의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1880년 이후 141년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20세기 평균 온도보다도 1.17도나 높은 수치인데요. 예. 지구 전체를 놓고 봐도 이 올여름이 역대 세 번째로 더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사 결과가 지구의 어떤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 최근에는 이런 고온 현상으로 남극의 빙하가 빨리 녹고 있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왔었죠. 네. 특히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남극에서 가장 두꺼운 두 개의 빙하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두 빙하들이 소멸하게 되면 전 세계의 해수면이 3m 가까이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3m나요? 네, 이 올여름 우리나라 날씨만 봐도 이런 변화무쌍한 기후를 보면 더 이상 이런 기후 변화가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긴 장마뿐만이 아니라 폭염이나 혹한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3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고강도의 제재를 발효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제품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화웨이가 반도체를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미국이 사실상 막은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기업들도 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들 기업의 이 반도체 수출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41%는 중국을 상대로 한 거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연간 10조 원 가량의 반도체를 공급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미중 양국의 어떤 패권 다툼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셈인데요. 그러네요. 네, 미국의 이 화웨이에 대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 악화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화웨이의 매출 공백을 메울 만한 다른 중국 기업을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예. 또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 기술 확보에도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큰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이슈인데
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에게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이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주 동안 이른바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을 했지만 확산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영향은 적어도 2주는 지나봐야 나타난다 이런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 추석을 앞둘 때쯤에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는 이번 이 추석 연휴가 또 한 번 이 감염 확산에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이 깜깜이 감염 사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 전국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또 이 개인 방역에 힘써 달라 이렇게 방역 당국이 지속적으로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추석 연휴에 20만 명 가량이 제주도를 찾을 것이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걱정을 불러일으켰는데 가능하다면 이번 연휴 때는요 고향이나 또 관광지 방문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독감 백신 생산량을 보면 지금 약 3천만 명 분량이 생산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한 양인데 이 가운데서 이 1,900만 명 분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 무료 접종에 쓰게 됩니다. 네.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독감 백신을 더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이 무료로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이 의료계나 뭐 백신 업계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미 독감 백신 생산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건데요. 예. 실제로 이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해마다 200회 접종분 이상의 독감 백신을 폐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올해는 이미 생산량을 20%나 더 늘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이 전문가들은 현재 확보된 물량만으로도 대규모 유행은 막을 수 있다. 또 이 독감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100% 접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올까 봐 이런 국민들의 걱정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화제가 됐던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역시 코로나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맞습니다. 받았군요. 네. 이제 좀 다른 뉴스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네. 이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